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박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밤 10시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단기 폭락장 5월 4일까진 대비해야 된다. 대응과 이번 주 전략이란 주제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가오는 내일 월요일 폭락장이 상당히 두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같이 한번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6%, 코스닥은 0.74%. 그래도 일본 증시가 1.63%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보합세로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날 밤의 다우존스 나스닥이었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결국에 연내에 두 번의 빅스텝, 결국에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엔 5월 달의 0.5%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0.5% 또는 0.7%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우존스는 2022년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82%, 나스닥도 2.55%나 하락을 했고요. 어쨌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2022년 들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전에는 정배열 추세였다가 2022년 1월 3주째부터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는 사실 다우존스 역시도 하락 추세였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20주 이동평균선을 단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현재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다만 이 3,300, 33,0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1차 지지선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다우존스도 중요하지만 나스닥 기술주에 좀 더 추종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살펴보면은 나스닥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죠. 1월 달에 특히나 큰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1차 지지선은 약 한 160포인트 정도, 그리고 2차 지지선은 한 150포인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물론 이게 하나의 반등,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죠. 이 1차, 2차 지지선이 뭐 좋게 보면은 1차 지지선이 한 16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만 두 번째 지지선인 150포인트까지 진바닥, 가바닥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고려는 해야 된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폭락장에서는 종목의 선별이 훨씬 더 중요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주들, 현재 실적 시즌이 지금 피크로 가고 있죠. 이번 주, 다음 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시즌들,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번 주에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 또는 테마주들 중에서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테마주만, 그리고 인버스 ETF 이 정도만 현재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강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현재는 비료주, 사료주, 수산물 쪽이 가장 강하지만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현재 최근에 한 두 달 가까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 거의 소멸할 때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테마주 수급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제가 한 달 전 실적 시즌의 시작 때부터 테마주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경고도 드렸었고, 그래서 어설픈 실력으로 접근하다간 손실이 극대화되는 장이기 때문에 어설픈 단타 실력을 믿지 말고 무조건 실적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이제 뭐 PCB나 배터리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고 추천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을 사실 사셨으면 당연히 최소한 20%는 수익이 났겠죠. 지난달과 이번 달 합쳐서. 근데 어쨌든 괜히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서 물린 분들은 꼭 본인의 이런 매매 실력이나 이런 현재 상황을 꼭 인식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 방송을 했었죠. 금요일은 방송을 안 했고,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사료, 한일사료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할 것으로 말씀드렸었고, 뭐 대주산업이나 남해화학이나 이런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강할 것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뭐 한성기업이나 서울식품 같은 것들도 순환매로 급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한일사료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 뭐 팜스토리 같은 종목도 장중에 10% 넘었었고, 사조동화원, 제가 수산물로 대장주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사조동화원이 장중한테 한 23%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뭐 이런 사주 시푸드라든지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한번 순환매를 돌고 상승 이후에는 이제 소멸 흐름으로 갈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강한 수급으로 이동할 것이다. 강한 테마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테마주 시세라는 거는 결국엔 대장주들이 꺾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사료, 한일사료가 꺾이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2, 3일 안에는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 이외에도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같은 배터리 소재 관련된 주들은 상당히 강하고요. 일단 테마주, 테슬라가 현재도 뭐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계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PCB 쪽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정말 뭐 심택은 제가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대덕전자도 제가 작년 11월 재테크 강의 종목으로 계속 픽을 했던 종목이죠. 한 4개월 연속으로 픽을 했던 종목들인데, 뭐 대덕전자도 지난주에도 또 신고가가 나왔고, 심택도 신고가가 한 3주 전에 나왔고요. 어쨌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가 될 때쯤에는 이 종목들도 한동안은 일단 매도하고 다시 좀 조정을 지나면은 그때 다시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렸었고요. 현재 어쨌든 대덕전자, BH, 뭐 아비코전자, 해성DS 이 종목들까지는 정배열이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20선을 돌파해서 다시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현재 정배열에선 좀 벗어난 상태여서 다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 증설 기대감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맞지만, 아무리 PCB라고 해도 지금 거의 6개월 연속으로 뭐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은 올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 종목들에 물렸으면 내가 늦게 산 것뿐이지 종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저도 이제 일단 대덕신자는 현금화를 해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조금 눌러주면은 다시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달에도 지금 한 3,200 정도 수익이 났고, 지금 아직 제가 못 찾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소형건설주하고 화장품 관련된 주들 아직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까지 찾으면은 어쨌든 이번 달에도 100% 수익은 4천만 원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차물 같은 경우도 다른 계좌에 하나 들고 있었는데 지금 한 3% 정도 수익 내고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뒷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는 4월 달부터는 4월 달에 15 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뭐 이런 흐름들을 뭐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락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도 매달 하다못해 500만 원 이상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이상,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500만 원이신 분들은 한 5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 8기는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주요 지표하고 좀 체크할 만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드디어 6만 명대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수요일 목요일에는 다시 10만 명 정도로 올라는 가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현재 뭐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완전 뭐 종식과 같은 거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제 마스크만 빼놓고는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화장품, 뭐 중소형 화장품주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재료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전약 후약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마무리가 됐고, 러시아 디폴트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죠. 그 날짜 역시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글로벌 추세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죠. 보시면은 최고점은 2775에서 최저점은 한 2590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나마 이제 박스권에서는 가운데 선을 그어보면은 약간 상단 쪽에 위치는 하고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은 1차 지지선은 한 2700 정도, 2차 지지선은 한 2590 전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590까지도 물론 하락하고서 다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수준인 한 2700선 정도에서 뭐 월요일 정도만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화요일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반응도가 좀 낮아지게 된다면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2차 지지선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한 2600까지는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그린 것처럼 바닥을 한 3개 정도 지지선을 그래도 강하게 좀 이루게 되죠. 근데 사실 2600이라고 해도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가에서 약 한 5% 정도만 하락하게 되면 2600인데, 뭐 어떤 날은 2%, 어떤 날은 1% 이렇게 한 3, 4일 정도만 사실 하락하게 되면 2600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이렇게 크게 상승할 일은 한동안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뭐 주요 종목들 좀 체크해 보면은 사실 가치주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모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농기계 관련된 주, 뉴판 관련된 주죠, 디어, 캐터필러 이런 것들도 급락하는 모습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제 더 큰 문제는 원자재 관련된 주인데, 유코나 맥모란이나 이런 종목들, US 스틸 상당히 우상향을 하던 추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 한 7, 8%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주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인플레이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할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공주도 최근에 강했었는데 이렇게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그 상대적으로는 다른 섹터들보다 좀 나은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에요. 엔비디아도 또 금요일에도 3%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주들 보시면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다른 섹터에 비하면 확실히 강하죠. 이렇게 뭐 빨간색인 양봉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합세로 잘 버텨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관련된 주들, 특히나 양극재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시장에서도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의 흐름과 함께 뭐 LNF라든지 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관련된 주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종목들은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PCB 윗단에 있는 것들도 이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친소재 현재는 시장에서 그래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신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채금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년치를 보면은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0.45%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고, 원달러 환율도 0.44% 상승을 해서 여전히 좀 부담이 좀 되고 있고요. 공포지수가 28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제가 한 25포인트만 올라가면 넘어서면은 어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월요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월요일에 좀 이제 투매가 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사실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라서 과거에 뭐 1월 달이라든지 작년에 뭐 10월 달 뭐 이런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2600선까지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 쓰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지수는 뭐 한 1.6% 정도 하락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 은, 니켈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수수, 대두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죠. 보시면은 옥수수가 많이 급등을 했을 때가 이때죠. 12일, 13일, 14일, 18일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연일 최고가를 돌파할 때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주들도 이제 꺾일 때가 됐다라고 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일사료,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제가 12월, 1월달, 1월달, 2월달 그때도 좀 언급을 드렸었고 3월달, 4월달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보자들이 할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는 2월달에 잠깐 매매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 어쨌든 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별히 언급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뭐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와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90달러 정도, 지금 4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900만 원 정도 되겠고 2차 지지선이 한 4,8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반등은 있을 수 있다. 1차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2차 지지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증시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는 뭐 다들 아는 내용이죠. 5월에 50포인트, 0.5포인트죠. 0.5포인트 금리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FOMC가 회의가 5월 4일이죠. 3일 4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월 4일을 디데이로 본 것이고, 오히려 그 구간이 지나게 나면은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코인도 마찬가지 좀 상태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디폴트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기대감. 보시면 5월 4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무 그 유예 기간이 5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달러로 달러로 거래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디폴트가 선언이 되는, 그래서 가장 큰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할 만한,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좀 상승할 만한 좀 섹터들을 보면은 제가 ETF 이 상품도 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20년 국채 금리 그를 추종하는, 3배로 추정하는 ETF 상품인데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10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50달러이던 게 지금 94달러까지. 이것도 제가 뭐 3월 달 초부터 몇 번 설명드렸던 그 ETF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뭐 매수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상 관련된 주들, 금융주들은 여전히 뭐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거나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거나 여전히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배당도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월 4일에 디폴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전쟁이 종료가 된다거나 뭐 러시아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다만 5월 4일 이전에 뭐 러시아에서 강력한 이런 선언을 통해서 뭐 전쟁이 종식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글로벌 증시는 다시 급반등하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5월 4일까지는 상당히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월요일에 내일 장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장 초에는 급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무조건 인버스를 사기보단 어느 정도 급락하는 지점에서 좀 반등할 때, 그럴 때 이제 인버스를 사게 되면은 다시 이제 하락을 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테마주의 흐름과도 좀 비슷하죠.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달라붙은 사람들 한번 털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갈 때, 그때쯤에 이제 인버스를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지로서 좀 역할을 보고 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버스 상품이나 ETF 상품도 종목 볼 때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면은 현재 정배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20일, 60일, 120일 순서로,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 역시나 우상향하는 추세로 좀 올라가고 있다. 반대로, 그러니까 지수는 반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수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인버스 상품들은 우상향 그 정배열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여전히 수사권 폐지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많은 정치권의 좀 이런 이슈들을 좀 잡아먹은 흐름인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일단락 되는 지점, 그러니까 5월 한 초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결국에는 지방선거,
정책 이슈들 그 당시 그쯤에는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중에 가장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당연히 뭐 중소형 건설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하나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들이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형성이 될 거예요. 한일 관계 뭐 개선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리두기 해제 그 이후에 수수는 당연히 마스크 해제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주들도 여전히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하이 경제 충격 현실로, 그러니까 상하이 경제 충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원가가 즉 경쟁사에 있는 뭐 철강주들이라든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봉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전히 목이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계속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이차한불, 토니모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이차한불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재테크 강의 말씀드린 이후로 좀 급등이 한번 있었다가 좀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 이런 건설주나 화장품주는 분명히 3, 40% 올랐습니다. 오르고서 다시 하락한 거고, 내가 만약에 물렸으면은 내가 그때 그러니까 미리 못 산 거죠. 미리 못 사고 높은 상태에서 샀기 때문이지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는 떨어진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스타코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돌파가 한번 나왔었죠. 금요일날 돌파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동신건설이라든지 범한건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잘 보합세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도 뭐 하락장 관련 콘텐츠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법학자 훈훈이 하락장이라고 치시면 제가 그동안에 올렸었던 많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락장 대응법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미 7, 8번이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재테크 강의, 8월 주식 스터디 반은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쨌든 뭐 같이 좀 대응을 해서 무조건 하락장이라고 해서 현금 비중을 물론 높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관망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이 준비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내일부터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